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 구제 방안이 거의 극과 극을 달리는 평행 구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선조치, 후회수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틈새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LH에서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강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이후에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서 이게 표류할 수 있는 자칫 피해자들만 애매하게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LH에서 감정가 30% 선에서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죠. 피싱 피해와 전세 사기 피해를 동일선상에 놓고 피해자들을 몰아붙이는 것도, 이건 뭐 부동산 시장 전세 구조에서 비롯된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구제 방안이 나오는 것도 맞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결국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방안이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전세 시장 거의 아수라장입니다. 전세 자체가 너무 이상한, 한국만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자금 몰아서 임대인에게 묻어두고 세입자가 2년에서 4년 산다는 것도 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기행적인 행태죠. 가뜩이나 전세가 문제 이거 정말 독소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전세자금 저리의 융자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준 것도 어찌 보면 전세 피해가 계속 생기는 와중에도 벌어진 이 독특한 금융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기도 한 건데, 전세 대출은 무슨 매매를 하듯이 주담대식으로 몰아서 자금을 끌어올 정도로 전세가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미 집을 사기도 전에 엄청난 비폭탄에 노출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가뜩이나 이게 악용이 되면서 갭2의 자금으로 사용, 이 주택을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서 매매가 레바를 조절할 수 있는 명목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 급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거 이미 매매가 띄우기 위한 전세가를 물고 들어오는 갭투 세력들이 진작에 부동산 시장에서 벌였던 매매 시장 들어올리기 전형적인 견인 방법이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하등의 기저의 급등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전세가 주는 폐해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도 계속해서 전세를 부추기는 듯한 대출, 그리고 금리가 사방에 널려 있는 바람에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을에 속할 수밖에 없는 핸디캡을 주는데도 그냥 주구장창 아파트 전세로 쏠림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예 전세 대출 자체를 빡빡하게 스트레스 DSR에서 전세 대출까지도 가상금리 매긴다 하니 아예 차단하는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당장에 그래도 임대시장에서 전세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금 줄기가 말라가는 것도 불안한 일이고, 당장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선 그래도 전세로 버티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파이가 두터운 상황이죠. 그러니 이런 전세 시장의 기저에는 전세 자금을 움직여서 계속해서 매매가를 움직이려는 이 갭2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전세가 오른다 하니 벌써 갭2 얘기부터 나오는 거 보세요. 아파트 전세를 포기하지 않는 수요가 시장에 그대로 머물수록 이런 기저의 자금 흐름은 전세 임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전세 시세를 세입자가 더욱 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도록 만들어간다는 얘기.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죠. 결국 전세 시장은 세입자를 위한 임대 가두리가 아니라 결국 집주인이 얼마나 전세를 레버리지로 이용해서 자산을 늘리느냐, 또는 전세자금 잘 굴려서 얼마나 많은 집을 사서 또 자산 가치로 굴리느냐.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지렛대로 이미 한국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1차 폭락장이 왔을 때 거의 실신할 정도의 한국 집값이 다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려고 하는 지금의 포인트 역시도 당장 전세가 건드리는 거 보세요.
그만큼 전세가는 기력이 쇠잔한 지금의 집값에 불을 지피려는 이 불쏘시개 역할 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세입자의 피해는 고스란히 그냥 똘똘마리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냥 세입자로 살아가는데 겪는 애환으로 치부가 되니까 이제 한국 전세시장은 엄청난 부동산 자본의 모순적인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스템이라 볼 수가 있죠. 이런 부작용들을 고스란히 집주인들하고는 상관없이 세입자가 입는 상황. 그러니 뭐 급 부담되는 전세가 상승은 역시 세입자가 다 감당을 해야 하는 거고,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밑불 역할을 전세자금 대출로 끌어들인 이 세입자들의 피 같은 돈에서 이 비롯이 된다는 것도 정말 전세제도의 황당한 이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전세 사기죠. 이게 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터진 건데, 결국엔 사기친 주체들이 자신들의 자산 증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자산 끌어들여서 몇십 배로 폭리를 취하려 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 이건 시스템,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피해는 선조치해 주는 게 맞다는 얘기죠. 다행히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선조치 쪽으로 그래도 틈새를 여는 것도 맞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피해자 양산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도, 지금 전세제도 국토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도 했고, 장기 임대 쪽으로 가야 안정적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너무 전세제도를 보존하는 쪽으로 대출금리 내려주고 확대해 준 것도 지금껏 전세 피해의 파이를 크게 만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참에 아예 뭐 작은 부분에서 다짜고짜 개투가 어려울 수 있도록 전세시장 자체를 완전히 자본 구조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아파트 전세 고집하지 마시라. 지금 매매가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려는 일명 꾼들이 이걸 견인줄로 엮어서 가려는 게 바로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른다는 추세 쪽으로 줄을 당기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그대로 묶여버리게 되면 매매가 고가의 상투 잡고 패가망신하는 호구가 되는 건 둘째치고, 전세 시장에서부터 남의 집 가치를 급등시켜 주는 화목난로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찜찜하잖아요. 내가 그토록 아둥바둥 모아서 보증금 긁어온 거 그냥 그대로 2년간 남의 집값 세리 올려주는 땔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2년 갱신해서 가도 4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 눌러놓은 전세가 그냥 뭐 한 방에 폭발적으로 올리려는 집주인들의 트라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전세 사는 텀은 그냥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지뢰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국토부에서 임대차 입법을 이참에 없애자는 건데, 전세 물량 안 나오고 전세가 4년 후엔 폭등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임대차 입법을 없애게 되면 이 시장의 혼란은 또 이만저만 아니죠. 전세 상한제 5%는 그래도 적정선에서 유지해줘야 어느 정도 뭐 가격 충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 건데, 이마저도 없어지게 되면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뭐 시장에서 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값 내려간다고 끝까지 버티길 잘했다라는 집주인들의 환호? 일단 정부발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 종부세 폐지, 세금과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다 초기 전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말에서 비롯된 사실들이죠.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4천 건 석 달 연속이 될 것 같다는 신호. 그렇게 얼었던 거래가 트인다는 건데, 아니 뭐 기본 5천 건을 돌파하지 못하는 시장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란 사실이죠. 그래도 집주인들은 이걸 호재로 생각하면서 끝까지 호가 버티기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이러니 지금 전세가 얼마나 세입자를 2번 죽이는 일을 셀프로 하고 있습니까? 전세로 의뢰 핸디캡 받아야 해, 전세 끝내고 매매로 집을 사려 해도 이런 식으로 호가 버티기로 집값을 되려 올리려 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세입자만 뭐 거의 코너에 몰리는 수준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금 압박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결국 대출 호구가 되는 겁니다. 급증하는 대출로 인해서 700조가 돌파가 되는 건데, 시중은행, 신한, 하나, 우리, KB, 농협 등등등 5대 은행들의 주담대 규모가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500조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담대 중 전세 대출까지 포함이 된다면 지금 뭐 집을 사기 위한 대출보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파이가
훨씬 커지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죠. 신용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건 보증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니까 이미 집을 살 만큼의 거한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냥 그대로 시중은행 대출 창구를 급속도로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게 만든 거고, 이게 고스란히 고금리 부담이 가중이 되는 상황에선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누가 최후의 이익을 실현하나? 임대인이죠. 그렇게 자금이 전세 쪽으로 쏠려 들어와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면 그 차익을 구현하는 사람들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 대출 700조 돌파는 매매 시장에서 거래량 증가로 자금이 폭주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 매매가 띄우기 위해서 전세가 들썩이게 해서 자금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을 수 있도록 콘으로 몰고 있는 지금 상황을 간파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아파트 전세 생각할 이유 없다는 얘기죠. 빌라 쪽은 전세 사기 리스크가 있으니 이미 월세 전환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전통적인 전세 시스템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 죄다 대출 호구, 집값 호구, 금리 호구.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그렇게 전세 폐의 가두리에 갇혀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지금 경매 시장이 18,000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최다 행보 보이고 있어요. 이거 단순히 영끌한 사람들의 피눈물도 될 수 있지만 그냥 전세 들어가서 세입자로 살던 사람들 한순간에 폭탄 맞을 수 있는 사안도 되는 거죠. 보증금 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냥 잘려나갈 수 있는 리스크도 커서 특히 알짜 매물도 경매로 넘어가는 판인데 여기 그냥 안심하게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들도 골치가 빠질 겁니다. 이렇게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엔 세입자에겐 엄청난 불안정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퇴로는 무진장하게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집값을 들어올리려는 분위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결국 이런 고금리의 피해도 전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리는 집을 산 사람들이 된통 당한다는 단순한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전세 끼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위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파트 전세는 필요에 맞게 설계를 하시되 월세도 전혀 거리낌 없는, 손실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은 어떤 호재로 나발을 불어도 봄이 오기에는 너무 멀고 먼, 가야 할 길이 구만리 같은 고금리 상존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금리 공격이 난망한 것은 이젠 주택시장도 완전히 꺾여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전세가, 매매가, 분위기 전환됐다는 소리들은 잘 확인을 해보시고 걸러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정부가 드디어 항복을 한 겁니까? 전세제도에서 선조치 부분에서 난색을 표명을 했는데 LH에서 경매 차익,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제도 자체가 부동산 왜곡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구조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그냥 전세가 들어올리는 지렛대도 아니고 그 보증금 죄다 자기 자산 증식으로 사용하려는 갭투들, 다주택자들의 잘못된 임대 방식은 철저하게 다시 재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난망이죠. 호재를 부르기에는 너무 주변이 깜깜합니다. 결국 대출과 금리, 집값의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 세워서 나만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죠. 집값은 반드시 하반기 큰 변곡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